기말은 언제 보내? 저희 12월 중순쯤. 그치. 아마 내신되는 11월 7일 정도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왜 안 들어오지? 봅시다.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역시 첫머리에 있고 내용 파악하는 데는 어렵진 않았을 거야.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 건데 실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시면 좋았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실험 내용이 얼만큼 정확히 전달이 안 됐어도 결과에 대한 이해 해석만 좀 잘 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한번 볼게요. 우리 모두는 다 빈칸을 할 수 있대요 하고 나서 think back이 바로 나옵니다. think back.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례를 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상상해보자, 추측해보자, 기타 이런 명령문들은 전부 다 이제 사례를 들겠다는 거죠. To your first year in a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고 이런 답을 하려고 노력해봐. Following question, 다음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Did your parents encourage you to be active in sports? 너의 부모님께서 너한테 스포츠에 좀 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해보라고 장려하셨습니까? 두 번째. Was religion helpful to you? 뭔가 종교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나요? 또 Did you receive physical punishment as a discipline? discipline은 원리, 원칙, 교과, 과목, 또 이제 훈육이란 뜻이 있어요, 얘들아. 이 네 가지 뜻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원리, 원칙, 교과, 과목, 훈육.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과 과목은 subject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원리, 원칙의 좀 더 연장선으로. 원칙, 뭐 그 정도. 어쨌든 훈육이죠, 여기서. 당신은 어떤 신체적인 처벌을 훈육으로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질문이야? think back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되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절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1이지만 지금 뭐 이따가 좀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후반, 그치? 사람들에게 저 고1 시절의 질문을 물어보는 실험이었죠. 좀 더 읽어보면, 그래서 심리학자인 데니얼 어퍼가 put these 이런 것들을 놓고 related question, 질문을 related 연관지었어. 누구와? 67 men, 67명의 남성들 in their late 40s, 40대 후반들의 이 67명의 67명의 사람들과 질문을 연관지은 거야. 어서 와. 고1 시절의 질문, 요거 채점. 고1 시절에 이런 질문들을 한 40대 후반 남성들과 연관을 지은 거죠. 계속 이어서 보면 their answer, 그들의 대답은 특히나 interesting, 흥미로웠던 게 because 심리학자인 이 어퍼가 had asked the same man, 똑같은 남성들에게 his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을 during the fresh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이미 같은 질문을 했었던 거야. 같은 남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고1 시절에 회상을 하는 지금 이 세 개의 질문이 40대 후반들에게 회상을 하라고 하는 그 고1 시절의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똑같은 남성들에게 질문을 했었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미 30대가 나오겠지만 30여 년 전 일찍 그 40대 후반 남성들에게 고일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회상했었던 내용을 그때 한번 다시 떠올려 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34 years earlier. 그렇지. 34년 더 일찍 질문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man's memory of their adolescent 그들의 어떤 10대 시기의 남성들의 어떤 기억들은 live, bore, little relationship to what they had reported. 요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죠. 그렇죠? 밑줄 한번 쳐볼래요? adolescent lives가 되겠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10대 시절의 삶의 기억들이 bore이 이제 bear의 과거형으로서 나타란 뜻이죠. 나타. 그래서 거의 뭘 낳지 않았다? relationship to what they had reported. 그들이 보고했었던 것과의 어떤 연관성이 little 네모칸. 이 둘 사이에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해석되니? 이 둘의 관련 어땠다? 거의 없었다. 오케이? 거의 없었다. 관련성이 없었다. 하이스쿨 프레시먼과 그래서 거기 fewer than 40%부터 이 글의 끝에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관련성, little relationships에 관련된 관련성 없는 것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fewer than이니까 40% 미만이 되겠죠. 그렇죠? 남성의 40% 미만들이 회상을 했어. parental encouragement to be active in sports. 스포츠상에 좀 능동적이라는 그 장려, 부모의 장려를 40% 미만이 회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some 60%, 60%의 사람이 had reported such encouragement as adolescents. 청소년기에 똑같은 그 장려가 그러한 장려를 60%가 보고한 거야. 40대들한테 회상해보라고 한 건 40%의 수치가 나왔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일찍 34년 전에 있었던 것이 60%였다라는 불일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치? 두 번째는 또 역시 barely, 가까스로 one quarter야 얘들아. 4분의 1이죠. 약 25%. 이 사람들이 회상을 했어. that 종교가 도움이 됐다고. but 하지만 거의 70%의 사람들이 had said, 이미 이전에 말을 했던 거야. It was when they were adolescents. 그들이 10대 때 그랬다라고, it was, 도움이 됐었다라고 70%가 얘기해. 그러니까 역시나 25%와 맞지 않는 70%. 과거에 질문했던 대답에 비해서 회상했던 질문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이 실험의 결과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34년짜리 실험 아니야? 그치? 이 실험 내용상 결국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과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치? 이 얘기에 대한 베이스를 정답화시켜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몇 번이니? 1번이죠. 그렇죠? Distorting our past. 우리의 과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정보로 나타낸 겁니다. 2번은요. 회상해내는 거야. 우리의 감정을 회상해낸다. 감정 X. 수치가 전혀 이걸 말하고 있지 못하죠. 3번. Reliving our childhood. 우리의 어린 시절을 relive 하면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좀 더 완화시키게 볼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었고요. Wild dreams. 어떤 예전에 그 꿈을 잊고 산다. 이런 말이죠. 될 수 없고요. 5번. Keeping sweet memory. 달콤한 기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실험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1차 과거와의 불일치. 그래서 1번 정답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늦게 오신 친구 정답. 틀린 번호. 8번하고 12번. 8번, 12번. 1번하고 8번.
7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신 끝나고 조금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지각 다시 단돌이 합시다. 알겠죠? 또 11월 7일 되면 또 내신 대비하니까 그때 또 쪼여야 되니까 잘 좀 체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봅시다. 박스글의 끝말잇기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이제 B번도 그렇고 C번도 그렇고 이제 연결고리들이 너무 좋게 잘 나와 있었죠. 그걸 좀 베이스로 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On the basis of the famous study, 유명한 1178명의 high IQ boys and girls, 잠깐만. Sorry. 다시 갈게요. 1178명의 high IQ boys and girls의 유명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initiated by Louis Terman in the 1921에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1178명의 유명한 이 높은 IQ의 소년소녀들의 어떤 유명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워드 프라이먼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해냈대. 밑줄 한번 쳐볼까? conscientiousness. 성실성이죠? 밑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성실성이 was the potentiality trait. 잠재성 있는 특징이다. best predicted longevity. longevity가 수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장수, 수명을 잘 예측하는 성격의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뭐니? 밑줄 치는 부분만 잘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성실함이라는 것이 그 longevity를 최고 잘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하죠. 자, 요걸 베이스로 삼아서 A, B, C 첫 문장의 끝말잇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와 C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안 되는지를 첫 문장을 통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 life's problems are solved라고 해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topics of worry, 이 걱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are extinguished,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A번 연결되니 안 되니? 하나도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성실함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글의 구조에서 상황적 배경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글에 따른 주절도 전혀 맞지 않는 구조야. A번은 X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걸 성실성으로 보고 싶어도 전혀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해결됐을 때 그때 걱정이라는 주제도 사라진다. 물론 박스글에 있는 이런 소재들과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중간다리에 한 역할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직접적 연관성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A번 X.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A번은 될 수 없으니 B나 C가 A번 그 뒷자리, A가 그 뒷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On the other hand, 네모칸.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을 쓰려면 one hand에 해당하는 소재가 앞에 언급이 되고 그의 대조적인 어떤 the other hand가 그 뒤를 뒷받침해 주셔야 되니까 먼저 대조 연결사 눈에 들어오셔야 되겠고 아직 성실성이라는 특징을 관련된 이게 one hand라고 해도 the other hand를 한번 볼까요? Too little worry, 너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것도 leaves us, 우리에게 뭘 남겨? Without motivation and direction. 글쎄 B번은 어떠세요? 걱정이 너무 없는 것도 동기부여와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없게 만든다. 동기부여와 뭐였죠? 동기부여와 방향. 그렇지? 방향이 without 한 상태를 만들게 돼. 얘들아, 그러면 최소한 대조적으로 반면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럼 이와 대조적인 건 당연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소재가 나와주셔야 돼요.
성실함으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조성, 그에 대한 특징조차도 그치? 갸웃할 수밖에 없는 소재. B번은 과감하게 X입니다. 얘. 그러면 거꾸로 되겠네. C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건 일단 첫 문장 읽으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C, BA인지 C, AB인지에 대한 판단을 끝말잇기로 역시 계속 이어 보셔야 되겠죠. C만 맞는지 한번 볼까요? Contrary to expectation 네모칸 한번 쳐볼까? 예상과 반대로, 그러니까 예상과는 달리 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쓰죠. 그렇죠? 예상과는 달리 they found that cheerfulness 네모칸 한번 쳐볼래? cheerfulness는 약간 쾌활한 거죠. 쾌활함이 was inversely related to longevity. 오, 그래? 수명이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없다? 반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대와는 달리 사실 기대와 달리란 표현 자체도 살짝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쾌활함도 맞지 않는 내용이야. 그치? 이 쾌활함도 근데 이거 하나의 포인트들 뭐 이 어디 있어? 요 결과에 대한 깜짝이야.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수명에 관련된 소재를 같이 맞춰서 쓰고 있지. 그치? 아, 그래? 쾌활함이 오히려 수명과 역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수명이라는 어떤 소재의 결과를 가지고 성실함과 쾌활함, 그것을 대조성을 두고 이제 나타낸 글의 내용이기 때문에 C번이 이 수명과 연관된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수명과 역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conscientiousness,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즉 correlate of worry, 이 걱정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치? 약간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 안에 걱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상관관계에 있는 성실함이 결국 뭐에 pay up, 보상을 해준다. to in a long life, 오랜 삶을 보상해주게 된다. 아, 그래서 쾌활함은 오히려 수명과 역관계이니 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성실함 안에 걱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늦을까봐, 시험을 못 볼까봐, 그치? 내가 게을러질까봐, 뭐 이런 어떤 성실이라는 걱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긴 수명을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쾌활해서 뭐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마음 갖게 되면 결국 그거와의 역관계란 내용 아닐까? 그치? 이건 뇌피셜이고 좀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Too much worry. 아, 드디어 나왔다. Too much worry. 우리 아까 어디에서 기대했던 거지? B번 대조에서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에 기대했던 내용이었죠. 그죠? 그게 어디 붙어 있었어? 마지막 내용에 붙어 있는 꼴이 됐는데. 그치?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strains us. 우리를 어떻게 한다? 좌초시키다라는 뜻이야. strains. 우리를 좌초시켜버려. In an agitated state of despair, of anxiety. agitated라는 모르지. 그치? exciting이라는 의미인데 흥분시키는 상태 이렇게 말한 건데 혹시 모르시더라도 그치? 절망이나 anxiety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설령 모르는 단어가 언급이 됐을 때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 실전에서는. 근데 혹여라도 뒤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오부명사라는 요 수식어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잖아. 그치? 그럴 땐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agitated state라는 표현 자체의 뜻을 모르시다면 뒤에 despair랑 누구 있었죠? despair랑 anxiety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despair와 anxiety가 결국 얘를 수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갖고 이 단어의 속성을 찾으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걱정과 절망이다라는 어떤 상태로 우리를 좌초시켜버려요. 너무 많이 걱정하면. 자, 그러면 A번, 그러면 아까 옳았구나. 대조 다음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연결되면 너무 1차적으로 보시는 거고, 돌다리도 두들겨야 돼. 뭐? A번이 너무 많이 걱정했을 때 추가적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B번은 한 칸 더 물러나야 되겠지, 그지? 그것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 근데 A번 첫 문장이 뭐 해야 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걱정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된다. 이건 too much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이 C, B, A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오케이? B번의 마지막 내용이 A번이랑 어떻게 붙는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면에 그렇게 너무 적은 걱정을 하게 되면 동기도 없고 방향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 걱정이라는 것이 그러니 contribute A to do list 이렇게 나왔네. contribute는 기여하다죠. 삶에 해야 될 것에 기여를 하며 하지만 그 걱정이라는 것의 이 relentless는 가차없는 이런 뜻이거든. 이 가차없는 prompt 이런 자극제가 are unpleasant, 언짢아. 그리고 we work to diminish.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감소시키게 돼. by 뭐함으로써 crossing item off the list. cross off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리스트에 있는 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찍 긋는 거 있지? 그게 cross off 시키는 거야. 제외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리스트는 계속적으로 fine tuned, 계속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된다?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의 마지막 내용이 A번 첫 무리에 붙는 거 확인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8번도 볼까요? 8번. 봅시다. 8번 박스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idents in large complex systems such as oil wells와 같은 oil well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유의 어떤 wells는 우리가 물을 끌어다 쓰는 곳 뭐라고 하죠? 한국말 잘 몰라요. 뭡니까? 한국말 물 끌어다 쓰는 거 옛날에 우물, 그렇지? 그럼 우물 아닌데 그 있잖아. 이거 몰라? 이거 둥그래가지고 돌탑 같이 쌓아놓고 물 줄 달린 걸 쫙 거기 빠져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럼 몰라? 한국말 잘 우물 같은 거죠, 그렇죠? 물을 모아놓는 곳. 오일 정유 산업과 같은 이런 복잡한 체계에서의 사고는 accidents, 오일 웰스뿐만 아니라 chemical processing plants, 이 화학물질들을 처리하는 공장들이나 전기 파워 시스템이니까 어떤 발전소, 메디컬 서비스, 의료 서비스 쪽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쪽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한 시스템의 사고들은 그냥 오일 웰스 이런 거 electric plant powers 이런 거 몰라도 돼. 파워 플랜트 몰라도 돼. 그냥 복잡한 시스템의 사고들은 본동사 어디니? can have a major impact. 아주 큰 영향력을 어디에다 줘? company, 회사에다가 줘. 그리고 주변 공동체에다가 줘.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이 복잡한 체계 안에서 사고들은 어디에 영향을 줘? 주변 회사와 주변에 영향을 줘. 그러면 역시나 ABC 첫 문장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A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In either case, 어떤 경우는 either case라는 말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뭐야 얘들아? either case. either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뭐지? 둘 중 하나잖아. 그치? either가 풍기는 게 둘 중 하나잖아. 그러면 in either case의 의미가 뭐야? 둘 중 어떤 하나의 경우에 이 말인 거야. 그럼 이 말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위에 최소 몇 개? 2개 이상의 경우가 나와줘야 돼. 이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2개의 경우가 나와줘야 되고 그 경우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죠? 둘 중 하나의 어떤 경우에서든 The question is,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ow to design, 어떻게 설계할 건지, manage, 관리할 건지, these systems, 이러한 체계들을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ey can restore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with minimum 최소한의 disruption and damage 최소한의 방해와 어떤 손실 같은 것들과 함께 그 서비스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해야 될지, 그지? 이것부터 이미 나가리, 그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B번 보시면 때때로 they, 그럼 they가 누군지를 파악하시랬지, 쌤이. 여기서 they는 누구겠니? 앞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누구야? 인대로 주어가 accident나, 그치? 때때로 그것들은 do not only arise, 오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아닐 뿐만 아니라, but also outside it. 그 회사, 공장, 바깥에서도, such as 예를 들어, when fierce storm, earthquake, tidal waves, 이런 것들 말이야. 그치? 어떤 혹독한 어떤 폭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조수의 파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demolish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의미가 뭐 파괴하다 이런 의미니까 커다란 어떤 부분들의 어떤 the existing infrastructure 현존하고 있는 기반 시설의 아주 큰 부분을 다 demolish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B번 첫머리의 내용이 뭐야 얘들아? 그것들이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not only but also를 쓰고 있지 얘들아. not only but also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not only가 뭐야 얘들아? 그 조직 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 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회사 그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치?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여러 다른 요인들, 뭐 폭풍이나 지진이나 조수간만해차, 그치? 폭풍이나 지진이나 조수간만해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영향을 준다? Demolish large part of 현존하는 기반 시설. 이건 뭐로 연결돼?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 그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연결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C번도 볼 거야.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도 B가 너무나 한 소재 잘 들어맞는다 라고 생각해도 우린 다 볼 거야, 얘들아. 오케이? C번 첫 문장 보자. C번이 왜 박스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하나의 중요한 접근은 Resilience Engineering이거든. 글쎄 이게 무슨 단어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치? 회복력 공학이라는 단어인데 뭔지 모르잖아. 그치? 회복공학. 이게 with a goal,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designing system, procedure, management 이런 체계나 절차나 관리 같은 것들을 설계하는 이런 목표를 가진 이 회복공학이라는 것이 이 중요한 접근법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고에 대한 이야기에 회사와 주변 영향력을 준다는 얘기에 C번의 첫머리는 다시 얘기해 무슨 얘기니 얘들아? 회복공학이라는 것에 대한 소재의 설명을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소재의 핀트가 이미 나가 있죠. 그죠? C번도 될 수 없다. A번도 둘 중 하나의 경우가 없다. 그치? 그럼 우리가 B번 다 읽었으니까 연결고리 찾아주셔야 돼. 그 연결고리가 어디죠, 여러분들? 둘 중 하나. 뭘 얘기하는 거니? 고기 들어봐. 둘 중 하나 뭘 얘기하는 거야? 조직 내에서든, 그치? 혹은 공동체에서든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경우에서의 어떤 사고든 간에 그치? 이 두 가지가 이더 케이스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화학공학 이어질 수 없죠. 그렇죠? B번이 첫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질문은 이거야. 어떻게 설계할 건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restore, 회복하기, 서비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데미지를 가지고. 그치? 이게 조직 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변 기반 시설 파괴, 즉 주변에도 파괴를 줄 거거든? 그러면 이 둘 중 어떤 경우든 최소의 피해를 가지고 최대의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경우든 최소 피해 최대 복구가 먼저인 것이야 라는 내용이 A번 내용이고, 그것의 해결책이 뭐다 얘들아? 바로 화학공학, 회복공학인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번에는 자연스럽게 B, A, C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순서 추론은 얘들아, 요거는 솔직히 문제 조금만 소홀히 하잖아? 순서 삽입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빈칸은 몇 문제 풀면 그 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있거든? 솔직히 빈칸도 힘들어. 근데 순서 삽입은 얘들아, 우리가 내신 미친 듯이 하다, 아니 물론 내신에서도 순서 삽입 문제 풀지만 내가 공부한 지문, 내가 알고 있는 지문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 변형 문제 풀 때. 그거랑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문을 접했을 때 평균 1분 40초에서 2분 30초 사이에 순서 삽입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은 내신 때와는 많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 감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신에서도 내가 공부한 지문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변형까지 하면 또 그지? 모르겠네 싶었을 때는 이런 힌트 얻어. 왜냐면 순서 문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네 등분 잘라가지고 그냥 ABC, CAB 맞추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힌트어들이 항상 존재하고 내용적으로도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게나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힌트는 존재해줘야 돼. 내신 문제도. 그러니까 영어 실력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 가지고 풀려면 저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부터 먼저 볼까요? 12번. 이번에 배경은 내신 시험 어떻게 나왔어? 쉬웠어? 배경 어땠어? 쉬웠어? 어려웠어? 90점짜리들 많아? 없어? 아 진짜? 그 느낌 오잖아. 주변 애들 또 웅성웅성 그 느낌 있잖아. 누가 뭐 어떻게 막 지네들끼리 막 맞춰보고 나 3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막 정신병 걸리는 목소리들 있잖아. 그럼 3번이라고 찍지 왜 바꿔? 바꿔서 틀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죠? 준하기는 어땠어? 풀만했어? 애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몰랐다? 그래, 틀린 게 있어? 아니, 뭐, 어때? 아니, 느낌은 상관없어. 느낌은. 어떻게 잘 봤어? 단어 뭐, 단어 뭐 빡세게 하는 거 있어? 단어. 변형 단어? 동의어 아니야? 그래. 잘 봤어? 또 쿨하게 못 봤다 그래. 이과 과목을 잘 가가지고. 응? 이과 과목을 잘 가가지고. 영어 이과 과목 아니에요? 이과에선 영어는 쓰레기 취급입니까? 이과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과는 국어 못해도 돼요? 그냥 수학 기호만 잘 보면 돼? 그런 게 어딨어, 문이과. 제발 선 그리기 좀 하지. 문과, 이과, 아니, 그건 물론 수학 잘해야지. 과학도 잘해야 되고, 이과는, 그지? 근데 그거 알지? 진짜 실력자는 영어도 개 잘하는데, 수학은 더 개 잘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냥 엄청 잘하는 수학에 비해서 그냥 영어는 그냥 소소하게 잘할 뿐이야. 뭐 이런 느낌. 진짜 실력자들은 그런 겁니다. 뭐 문과, 이과 가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영어는 문이과 공통 과목입니다. 국어는 문과 과목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이과에서도 영어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수식어나 기호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영단어의 그치? 이니셜일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죠? 그렇잖아. 미안해. 또 설명했다. 이렇게. 내신. 쌤은 좀 기분이 좋았어. 약간 기분이 좋은 게 뭐였냐면, 아니 평촌고 애들 이번에 막 90점 잘하는 애들이 한 14명인가 있는데, 잘하는 애들이 잘한다고 한다는 건 지난번 시험 때 95점 이상자들이 5명 정도 됐었거든. 꽤 됐었어. 그래서 이번에 걔네들이 막 92점, 93점
막 좀 떨어진 거야, 하향세로. 그때는 좀 심하게 떨어져. 89점도 떨어졌어. 9점까지. 89점. 그래서, 야, 이번엔, 얘들 왜 이렇게 떨어졌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엄청 평촌고가 난도 있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그래도 그 와중에 잘 보면 더 좋잖아? 라는 생각에 가르치는 마음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랬는데, 89점짜리 친구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더니, 최근에 채점 했나봐. 니네도 했지? 채점한 게 아니라 뭐 정오표 같은 거 나눠주지 않았어? 아직 안 나왔나? 그래? 아무튼 정오표 나눠주고 이제 과목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검사는 해주잖아, 그지? 검사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시 뭐 서술형 뭐 이런 거 체크 다 해주시잖아. 했는데 90점 넘는 친구들이 전교에서 많이 없었다는 거야. 대박. 그 92, 93, 94 요 친구들이 엄청 잘했던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신규생 2명 추가. 와, 재밌어. 그지? 이 학원이라는 일 재밌어. 그지? 근데 태연생도 있죠. 이거 어떡하? 야, 근데 쌤이 니네한테 걱정하는 게 신규생 고1짜리 친구가 들어왔는데 고민이야, 나 지금. 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시켜달래. 파닉스가 안 돼. 그러니까 단어를 읽지를 못해.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발음기호표를 뽑아가지고 발음기호 있는 내 학원은 이제 교재가 공짜로 들어오는 게 많잖아. 그 중에서 하나 발음기호 있는 단어책 뽑아가지고 그 발음기호 다 가르쳐 주면서 자, 발음기호 읽어봐 해가지고 내가 따로 그런 것도 시킨다니까 지금. 그래서 단어 시험도 지금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속상합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 점 맞았냐고 그랬더니 쌤 저 20점 올랐대. 그래서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결과 몇 점 맞았어? 43점 맞았다고. 그래서 그래,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 다음엔 반타작 이상 하자 하고 이제 20점의 그 설레임이 있어요, 얘들아. 쌤 저 이번에,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나 어디에서 넘어왔다가 쌤 저 이번에 뭐 20점 올랐어요 이러면 나도 같이 심쿵합니다. 결과물을 딱 듣고 보면 이런 우리 김하영 선생님한테는 잘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2 신규생 들어와 봐야 기말 딱 한 번 하고 나랑 기말 한 번 하고 이제 고3 빠이빠이 할 텐데. 우리 학원 고3은 누가 가르치시는지 알죠? 여기 어디야, 여기 평촌이 여기 어디지? 청솔 재수반 팀장님께서 직접 주말에 청강 오십니다. 그 가끔 1번이나 3번 강의실을 하다 보면 2번 큰 강의실에서 마이크 끼고 약간 수업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이제 고3 청강 오십니다. 이 학원에서, 이 평촌가 학원에서 30년 있으셨어요. 거의 뭐 암모나이트 수준입니다. 심지어 그분 프사 사진 그 배경화면이 뭔 줄 알아? 당신의 그 아들과 딸 어렸을 때 모습이죠. 그 미취학 때 그 모습,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옆에 그 맥도날드 앞에서, 여기 앞에 평촌 학원과 맥도날드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뒤 배경 맥도날드가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간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간판이 빨간색 배경 간판에 노란색 글씨로 맥도날드 이렇게 써 있는 30년 전 맥도날드 간판이었습니다. 대박이죠, 이제. 정확히 그 장소 앞이에요. 학원가가 참 오래됐죠, 그렇죠? 봅시다. 자, 12번에 삽입될 문장 보시게 되면요, 해석부터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투부정사가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투부정사가 어디 있지? 문장 앞에 있어.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뭐 있죠? 폴명사 있죠? 그럼 폴명사는 뭐야? 투부정사의 주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투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보셨을 때 them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to understand 다음에 나온 the rule이었나요? the rule. 이에 대한 정보도 언급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한참 말씀드리지만 내용과 소재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얘를 어딘가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문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 번호 앞뒤 문장의 논리적 단절, 요걸 꼭 찾아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다라는 거. 하지만 박스글의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들도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룰도 뭔지를 알아야 되는, 위에 언급이 다 돼 있었겠죠. 정답이 될 번호. 그들이 그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어. 파더 크리스마스가 뭐니? 예수님 아니야. 파더 크리스마스 뭐야? 산타 할아버지를 얘기하면 산타 할아버지. 그지? From whom the gift. 파더 크리스마스가 누군지 모르셔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설명하잖아. 이 사람으로부터, 이 파더 크리스마스로부터 선물이 said, 여겨집니다. to come, 온다고 여겨집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규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서 산타가 만들어졌고, 이 산타가 선물 주죠. 선물 제공한다고 여겨진 것이 산타를 그래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규칙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어제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23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었어. 아들 생일. 그래서 근데 독감 판정 받았어. 그래서 학교에도 못 갔어. 다행히 그 전주에 태권도 학원에서 또 다니는 태권도 학원이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 신청을 하면 토요일 날 관장님이 진행을 봐줘. 생일 파티 진행을 봐줘. 그러면 주중에 초대할 애들 몇 명인지 인원 적어서 보내주고, 대신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건 엄마들이 다 준비해야죠. 엄마 아빠들이 다 준비해. 케이크랑 먹을 거, 막 피자 몇 판, 치킨. 왜 이렇게 많이 되니? 아무튼 몇 상 차려가지고 막 또 그 태권도 학원에 뭐도 있냐면 에어바운서도 있어요. 대형 에어바운서. 공기 넣으면 막 알지? 막 부풀어 올라서 놀이터. 그런 거 다 해주셔. 대신 꾸미는 거 이런 건 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처음으로 생일 파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그런 걸 못했으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대외적인 생파를 한 거야. 하고 나서 내가 봤을 땐 거기서 독감을 걸려온 것 같아.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왔거든. 근데 걔가 독감 판정자였던 거야. 인과관계는 어떻게든 하면 뭐 할 수 있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독감 판정 받고 애가 그 사진 영상을 아침에 막 엄마 아빠, 우리는 아침에 생파를 해요. 케이크 놓고 미역국 놓고 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반찬 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애가 아파서 생일 축하하면 노래 불러준다. 애 표정이 고마워. 근데 아빠 나 오늘 최악의 생일이야. 막 이러면서 지 혼자 되게 슬퍼하는 거야. 근데 조금 어제는 약 먹고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좀 나아졌는데 학교는 안 갔지. 근데 레고를 선물 받았거든. 그래서 레고 선물을 이렇게 하면서 난 앞에서 그냥 핸드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지. 근데 얘가 갑자기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빠,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은 닌텐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야. 선물로 받은 거야. 되게 비싼 거야. 그게 제일 비싼 선물이기도 했어. 근데 그치, 야, 그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서는 최고지. 내가 막 하면서 좀 해줬지. 이렇게 우쭈쭈 해줬지. 근데 아빠, 산타 있는 거 맞아? 초5가 이제 그렇게 처음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 하다가 그러면서 저기 뒤에 있는 와이프를 봤지. 와이프를 딱 봤는데 와이프는 난 이제 F야. 쌤은 성격이 F야. 그래서 얘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말해주지? 막 이렇게 상처는 아니고 뭔가 충격받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말해주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 극 T. 강희연 이제 안 믿기로 한 거야? 딱 이러는 거야. 바로 뚝 잘라서. 근데 얘도 좀 당황했는지 아니 친구들이 산타는 엄마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기로 한 거냐고 엄마가 딱 잘라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핸드폰에 영상을 내가 오프라인 저장을 해두던 게 있었어. 뭐냐면 궤도라고 알아요? 과학 유튜버? 요즘 한참 유행하는데 과학 유튜버인데 똑똑해. 사람이 과학 유튜버인데 모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과학, 심지어 아이돌 노래 가사도 과학으로 풀어내. 더 웃긴 건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알죠? 사건의 지평선 그 노래 가사도 궤도가 첨삭한 거야. 사건의 지평선이 어디 있는 거야? 블랙홀에 있는 거야. 그 가사에 첨삭을 한 것도 궤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무튼 궤도라는 여기가 있어. 그래서 걔가 너무 핫해서 유튜브에 너무 핫해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JTBC에 뉴스 코너 외적인 거에 따로 나와가지고 막 모든 세상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막 풀어 얘기해 주는 거야. 그중 하나가 산타 할아버지의 이제 존재.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거기 TV 나와서 시차까지 포함해서 총 32시간 동안 크리스찬 아이들 3억 7천 명을 선물한 게 무게 1kg이라 가정했을 때 190억 톤 정도 되는 선물을 1초에 몇 명이다? 1초에 32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굴뚝에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처럼 쏴야 돼. 그리고 막 그 190억 톤을 끌려면 22억 마리의 순록이 필요하대. 그럼 그 소리를 뭐라고 하냐? 궤소리라고 해. 궤도가 하는 과학 이야기에서 궤소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난 숨겨뒀다 아들한테 딱 보여줬지. 아들한테 보여주니까 피식 웃더니 그럼 산타 없는 거네? 미연아, 여기서는 산타가 없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산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얘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지.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지? 알았어. 어떻게 믿어볼게. 왜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선물을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근데 나는 믿어본다니까 나는 그냥 걔 선택이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뒤에서 아니야 끝났어. 그 영상 보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없어. 애가 우울해가지고 걔도 극 F거든. 침대에 가서 엎어지고 있었어. 엎어져 있었어. 그게 딱 이 얘기입니다. 지금 12번 이야기. 이렇게 한번 볼게. 선물 하나가 any first year anthropology student이야. 그러니까 1학년 인류학 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이 학생이 can tell you 당신에게 말했는데 선물은 is never free. 절대 공짜가 아니야. 첫 문장 선물은 공짜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1번의 논리적 단절이 없음을 읽으려면 뒤에 that is 다시 말해라는 접속사를 썼다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용까지 판단해 주셔야 돼. 선물은 같이 오는 경향이 있어. with some expectation, 기대와 뭐의 기대? return in all culture, 모든 문화에서 보상으로 약간의 기대와 같이 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not free의 선물은 뭐랑 같이 오는 거야? expectation과 같이 함께 오는 거야. 그치? not free with expectation.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즉 다시 말해 this is not bad thing. 나쁜 게 아니죠. reciprocal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되면서부터 많이 쓰이게 되는 상호회적인 이런 말이야. 상부상조의 이런 교류 같은 것들, 선물의 교류가 중요하게 됐어. 뭐에 있어서?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사회 교류의 중요한 요소. 자, 그럼 2번 문장 다음 문장 볼까요? 2번 다음 보시면 심지어 선물은 to small children, 작은 아이들에게의 선물도 are no exception to this universal rule. 이 보편적 규칙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작은 아이들에게도 적용? 이 말인 거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즉, children receiving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아이들은 are supposed to reciprocate with gratitude, good behavior, 밑줄, gratitude, 감사함과 좋은 행동과 함께 뭐 해야 된다? reciprocate, 서로 상부상조해야 된다 이거야. 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gratitude와 good behavior는 위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expectation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3번 다음.
The fact they often do no such a thing.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을 종종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is beside the point. 요점을 beside, 벗어난 거야. 이 말인 거야. 벗어난 거야. 즉, 규칙은, 하나의 규칙은 is not validated. 무효화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깼다고 해서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즉, 위에서는 선물을 받으려면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요점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지?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4번 다음 내용도 흥미로워 주목하는 것이 뭐를? The case of very young children. 아주 어린 아이들. 어떤 아이들? Cannot be expected to understand this rule. 이 규칙. 그럼 이 규칙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말하는 거죠. 이 규칙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도록 기대될 수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we do not give, 우리는 주지 못하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죠. 그러면 그 뒤에 그 직접적으로 주지 못한다, 즉 간접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주셔야죠. 근데 그래서 정답이 5번에 박스글이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5번 뒤의 내용과 방금 직접적으로 줄 수 없다는 내용과의 논리적 단절을 보셔야 된다고. 그냥 1, 2, 3, 4, 뭐 실전에선 1, 2, 3, 4번 다 이어지니까 5번 정답 찍고 다음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는데 논리적 단절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봐봐. 직접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5번 뒤에 traumatic discovery that such magical being, 그런 마법적인 것과 같은 그런 traumatic은 뭐야? 과거의 충격의 발견이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견. 그럼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잠깐만, 직접적으로 선물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마법과 같은 일로서의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이걸로 받을 수도 없고 트라우마틱 디스커버리에 대한 정보도 앞의 내용으로서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이제 단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직접적으로 줄 수 없다. 대신 누가 와야 된다? 선물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산타가 그래서 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어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